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썸머 랠리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이 이틀째 쉬어갔습니다. 이제 좀 주식이 재밌어지려나 싶을 찰나에 상승세가 탁 멈춰서니까 덜컥 겁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죠. 그 전에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68% 하락 출발해서 초반에 1% 넘게 밀렸습니다. 2,500선이 무너지면서 2,488선을 저점으로 찍고 다행히 갈수록 힘을 내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막판에 0.04% 하락권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파란불을 켜면서 2,5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도 기관의 매도로 지수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물량을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오늘 기관이 홀로 4,4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초반에 1% 넘게 빠지면서 817선까지 밀렸는데요. 빠르게 회복하면서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82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512억 원, 외국인이 7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에서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으로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4원 오르면서 1,320.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특징 섹터를 살펴보시면 서울시가 5년간 약 15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출산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또 메디앙스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는 했지만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4,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제로투세븐까지도 1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관이 6거래일째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늘 14%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15,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태용도 6%대, 제노코도 5.24%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자력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정부가 오늘 민간합동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최근 사우디 수주 기대감도 지속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2.74%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0.67% 급등하면서 23,8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BMT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6.62%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매각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종 매각가는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KH그룹이 이 호텔의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KH그룹주들이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KH필룩스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른 그룹주 KH건설도 보시죠. 6.19% 급등 흐름 보였고요. KH전자까지도 오늘 시간외에서 5.33%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아이린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던 중요한 일정이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 전에는 어제는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또 쉬어갔습니다. 이래저래 이틀 연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떨쳐버릴 투자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FOMC 의사록 공개 대응 전략은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기다리던 FOMC 의사록이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시장이 미증시부터 오늘 주요 아시아 지수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켰는지, 그 안에서 또 살아날 구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을지까지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개된 FOMC 의사록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터디 위원님. 예. 네, 일단은 위원님이 어제 방송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위원님 덕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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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 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장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는 오늘 빨리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고요. 자, 먼저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록 7월달 공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선이거든요. 2%선을 지금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인상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 속도 조절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준의 의사록 발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상은 0.5%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인상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조사를 해보면 61% 정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 86달러 선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경기 둔화. 7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요, 생산성 지표하고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대폭으로 하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시중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합의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원유 공급 때문에 국제 유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원유 공급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찬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돼 해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께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침에는 1% 정도 코스닥시장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시장이 짧게 기술적 조정이 마무리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짜 제가 지금 예측한 대로 9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추세적 상승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다음 코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이 FOMC 의사록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결과였는데 국제유가의 앞으로의 흐름이 관건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간밤에 발표된 FOMC 의사록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스터디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FMC 뭐 의사로 회의가 나오면 왠지 좀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을 이제 운영하는 그 FMC 그 관련 이렇게 직원이랄까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고 미국 뭐 금리라든가 그걸 안정화시키고 또 주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자꾸 이게 행정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지 뭐 불안해한다거나 미국 시장을 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7월 FOMC 의사를 공개하는데 이제 긴축 의지를 제안했죠. 그래서 일단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 회복을 위한 이제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9월 달에 무슨 이제 뭐 이렇게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이 석유값 인하되고 있죠. 또 취업률이 상승세고 또 곡물가도 이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 경제적인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주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됐든 국내 시장이 됐든 올더 보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거래소와 선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시장 한 4,300계약 정도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 계약이 누적이 11,600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상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되든 우리 한국 시장이 되든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도 지금 우리 시장 오늘은 쉬어갔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우리가 FOMC 의사록 내용은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FOMC에서 우리가 재차 확인했는 것은 연준에서 긴축을 다시 한 번 더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 재차 뭐 지난달, 지지난달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고 이달 쉬어가면서 내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용도 물가도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좋아진다면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출렁일 수 있는 빅스텝, 지금 현재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더 우리가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를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넘고 있어서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또 열어둔 것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살짝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뒀는데, 물가 상승률이 2% 확실히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당분간 그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봉쇄가 또 이뤄지고 또 경기 둔화 우려감에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굉장히 유가 같은 경우 하락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앞서서 이제 스태드위원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유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또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또 좀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우 사태라는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보여져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장을 뭐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한 달 FOMC 일단은 단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또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뭐 더 많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에 고점을 돌파하려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2276선까지 최저점을 우리 찍고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차분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2550선을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255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S&P 500, 나스닥, 우리가 다우 지수들이 정고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고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은 분명 우리 시장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이어가서 2,550선 이상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를 또 안 볼 수 없겠죠. 그러면 해외 종합 해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자리가 변곡점이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자리가 또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오지만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지지해주면서 급등이 나올지 반등이 또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저께는 좋게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이제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4,3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우리 지수도 코스피가 이제 2,550선 이상 강하게 돌파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부분은 시장이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어떤 시나리오 1과 2, 3, 4를 이제 정해 두셔서 시장이 만약에 돌파를 2,550선 돌파할 때와 그리고 2,400선을 지지해주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2,400에서 깨버릴 때 이런 부분을 조금 1, 2, 3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의 얘기 한번 들어봤더니 참 시장에서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터디 위원은 유가 흐름 따져보자고 하셨고 최명성 위원은 외국인의 수급 보자고 하셨고 조금 전에 아이린 위원은 고용지표와 함께 물가지표까지 참 따져볼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복잡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의 9월달 금리 인상은 예정돼 있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달에 마감이 되느냐, 거기서 끝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예측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월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1% 발표했을 때 시장은 급락할 걸로 예측했지만은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왜?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왔고 정점이라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지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알아요. 우리 시장이 코스닥 시장 기준에서 마이너스 1% 출발하는데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낙폭을 추가시키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마감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 내일 미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항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우리가 예측보다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먼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 같으면 시장은 항시 먼저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시장의 모습이 나왔을 때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2월 달에 3월 달에 매수했던 분들 종목당 50에서 6%까지 손실 났을 때 이 종목을 손절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손절 안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회복됐을 것이다. 저와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종목들 보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환되면서 주가가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만큼 다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 났다. 지금 현재 손실 상황이다. 그런 분들은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순환되면서 움직인다는 것. 업종과 종목별로 순환되면서 움직이면서 시장이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좀 높게 매수했지만은 매수 단가까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수급과 그다음에 재료가 있으면서 움직일 만한 여건을 갖췄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 보시기에도 어떤 매매를 하느냐. 자, 기술적으로 20일 평선 지지하니까 거기서 거래량도 안 나왔는데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보시면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움직일 때 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체크할 건 뭐냐. 저는 8월 달에 시장이 좀 어렵지만은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보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후속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바꿔질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상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여주면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만약에 8월 달에 시장의 중심선에 들어올 만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꿔지면서 여러분들 9월달 순이익게임은 더 좋아지는 그런 장치가 정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의원이 손실 종목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들고 가보자라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종목은 수급과 재료를 봐야 된다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의원님. 네네. 보니까 이제 다음 FOMC가 9월 20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이번 달 CPI도 그렇고 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 왜냐면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주식이나 인생이나 사회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어려웠죠. 유가가 130%까지 올랐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제 석유값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곡물가도 인하하고 또 미국의 취업률, 고용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즘 들어서 한 1주, 2주가 휴가철이었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 보면은 좀 강세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도 좀 세지 않고 보합선에서 약간 하락.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없는데 이번 이제 말복 8월 15일 기점으로 휴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제부터는 약간 움직이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주식시장 휴가도 끝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 달, 9월 달부터는 상승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나라 대통령, 장관, 행정부 공무원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뛰어난 경험과 격식과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뛰어납니다.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가지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FMC가 됐든 CPI가 되든 뭐가 되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8월, 9월 달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 중기적으로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의원은 9월달 FOMC 연준의 행보도 크게 걱정하지 말자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코스피 박스권 이렇게 흐름 살펴주시면서 얘기 주셨잖아요. 네. 지금 오늘 장중에 2,500선이 무너져서도 철렁 걱정하기도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전략 좀 주실까요?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지금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또 2,550선 돌파 그리고 2,500선 지지 여부 이어서 2,400선 또 정도로 밀어낼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2, 3을 세우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대처가 좀 달라진다,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시장이 밀어낸다 그러면은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과 무관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들 하반기에도 저는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뭐 무관하다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본다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뭐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시장이 조금 오늘 같은 장
오늘도 굉장히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저는 이쪽도 이제 단기적으로 또 움직인다고 보는데 단기를 쫓아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그런 쪽도 나쁘진 않지만 매매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닥에서 잡지 않다면요. 그리고 한 번 더 밀어낸다면은 수익이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수가 좀 밀었을 때는 차분하게 또 3분기, 4분기에도 나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종목을 차분하게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의 조정이 좀 있더라도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또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3개에서 한 5개 정도 매매를 하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2-3개 정도가 정말 이상적인 종목 수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큰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종목 수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중을 조금씩 비중 조절해가면서 종목들을 차분하게 담아가면서 2-3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 날 때 20-30% 적어도 20-30% 정도 난다면 계좌가 1년 동안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한 달에 한 번을 매매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좋은 수익과 그리고 기대 수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어려운 장에서도 무관하게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포트 전략까지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보다는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이틀째 조정을 받아서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새 위원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을지 위원들의 최선호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재료와 수급을 강조하셨잖아요. 대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저는 항시 지금 몇 번째 얘기 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두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조일 알루미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좀 보시죠. 자, 조일 알루미늄을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매집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구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매집이거든요. 그러면 음봉인데 어떻게 매집이냐. 위에서 주가가 하루 종일 내릴 때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았거든요. 결국 매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두 번째 추천드렸던 요 자리도 역시 상한가를 보이면서 주가가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것 두 번째 들어온 거거든요. 그 전에도 매집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항시 단기 조정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가 움직이고 추세가 한번 제대로 딱 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의 각도가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충분히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량 거래가 나올 때는 공격적인 매매를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알루미늄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2차 전지냐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2차 전지 양극박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분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 금양 같은 종목들,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자, 이런 쪽의 종목들도 보게 되면 금양, 제가 여러분께 추천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매집의 흐름을 보고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계속 얘기하지만은 오늘도 주가가 거래량은 적지만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행보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많이 와 있고 단기간에 상승 이후에 전반적으로 눌림목 고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행보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에 멀지 않아서 빠르면 8달 정도의 강한 상승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쪽이 바로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늘 지켜보시면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 적극적으로 돼가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2차 전지 관련주에 속한다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망한 두 종목 말씀해 주셨죠? 조일 알루미늄, 금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병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좀 선호하세요? 오늘 보면 이제 중국에서 낙태 금지법이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15억. 근데 좀 거기서 낙태를 금지한다면은 좀 이거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제 많이 만들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또 이제 오늘 서울시에서 또 이제 육아 자녀를 위한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엄청난 뭐 적은 돈이 아니죠. 1조, 2조도 아니고 15조 원을 투자한다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뉴스인데 거기 관련된 육아 관련한 이제 옷이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교육주가 상당히 오늘 많이 뛰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향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그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보이는데 뭐 교육 아이들 관련주는 아가방 컴퍼니가 항상 대장주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전부터 계속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들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많은 거래량과 이제 장대 양봉 또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계속 체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유아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예전에 좀 중국으로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국내에서 이제 유아 의류 매출이 약 91%, 그다음에 국내 임대가 한 4%, 또 해외 수출이 한 3% 정도 되는데 차트 보시면은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낙태 금지와 서울에서 15조 정도를 육아 교육을 해서 좀 서울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하면 또 각 도에서 하겠죠. 뭐 전라도, 경상도, 춘천에서 다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는 한 5,000에서 5,500원 이상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했었던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이제 바닥권 탈출을 시작했다고 우리 K바닥 최명성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아가방 컴퍼니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또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좀 좋게 보세요? 자, 오늘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죠. 그래서 피팅 관련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피팅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 법안 처리로 인해서 해양 그리고 석유, 가스 시추 허가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인해서 동피팅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최근에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들이 잠시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자, LNG 터미널과 그리고 플랜트 관련한 투자도 이제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발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여태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본다면요,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광. 오늘 같은 경우 태광이 저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에서 자, 그냥 뭐 거래량도 없죠. 거래량 없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주가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고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태광 내일장 시초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승 같은 경우도 자, 일승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급등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4,500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250원을 오늘도 돌파 시도를 했고요. 또 일승 같은 경우도 해양 플랜트 발주 시장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는 분뇨 처리 장치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오늘장 장중에 16%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일승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도 한번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과 일승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 45분에는 미국의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202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관광장관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의 관광회복 가속화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캠퍼스에서 R&D 단지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R&D 단지는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복권 후에 첫 대회 행보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테라셈이 내일부터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가 개시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사업 보고서와 반기, 분기 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이며 정리 매매 기간은 내일부터 29일까지고 30일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수급포착의 달인 스터디위원회 히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8,010원에 매수를 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에 14%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10,000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29.84%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오, 역시나 잘 보셨어요.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건설 관련 설계 및 감리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배경은 결국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급 사항을 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대량 거래가 3천만 주가 나왔을 때 이걸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확실하게 매집이 된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결국 매집된 주식은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매수천을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왜 기억을 했느냐. 제가 흐름을 보니까 조만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음 방송 나오면 그때는 움직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라고 제가 추천드렸는데, 지금 또 한 번 움직이면서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중기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지금 목표가를 넘어섰지만 더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종목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6월 28일에 매수를 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가를 지금 21만 5천 원으로 경신하면서 현재 23.21%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명석 위원님, 네네. 역시나 셀트리온의 삼촌답게 네. 네, 이렇게 큰 주식이 대형주가 23%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셀트리온 시총이 1, 2조도 아니고 30조입니다. 30조. 그래서 30조에서 23% 올랐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한 2달 가까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 추천했는데 2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보면 3일 연속 기관 이제 사모펀드 이런 데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바닥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은 23%, 2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항상 21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은 21선 기준이 한 19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여기를 깨지지 않으면은 좀 들고 가시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봤을 때 한 7만 3천 원에 깨지지 않으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한 20%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절반은 21선 지지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주셨는데요. 절반은 매도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19만 7천 원을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림파고 아이린 위원의 조강 IL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하루 만에 2%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위원님, 네. 어제 저는 장중에 26%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은 했거든요. 역시나 위원님 종목이라 그런지 지수 대비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한 재료로 급등이 나왔다. 다만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무중 이슈로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제자리로 오면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유중 몰량을 조금씩 소화를 해내면서 추가 상승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더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이제 6시 이후에 한전에 사우디에서 6억 불 가량의 하나 8천억 원 수준의 수주를 이제 따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사우디가 추진하는 12조 규모의 원전 수주 가능성도 좀 더 이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한 이슈로 한 번 더 움직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차분하게 기다려서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위원의 조강 ILI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수급포착의 달인 스터디 위원님. 예. 네, 조금 전에 봤던 히림처럼 매집이 좀 잘 돼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매집이 잘 됐다기보다는 바닥권에 이슈가 있는 종목 그런 쪽을 가져왔는데 네. 남선 알루미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선 알루미늄은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해다시피 알루미늄 산업의 전황을 이끌어 알루미늄 압축 분야에 국내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산업 쪽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호전되고 2, 4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대주주가 3자 배정 유증을 하겠다.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대주주는 이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3자 유증에 380억까지 들어오겠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시간에도 꽤 높게 마감을 했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볼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시 주식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거래량이 터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2,300원에서 시초가 정도 이렇게 보시고 매수가를 그다음에 목표가는 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원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남선 알루미늄 주셨는데요. 오늘 장마치고 유상증자 공시로 시간외에서 보니까 6.79% 급등을 했습니다. 내일장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닥 맛집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 6시간 반 동안 보셨어요? 네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데 6시간 반 동안 정확히 쳐다보고 왔습니다. 근데 네.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에서 가장 좋은 종목인데 종목 이름은 실리콘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리콘트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데요. 이제 요즘 K 뷰티가 뜨고 있는데 전 세계 100여 개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뭐 물류로봇 스마트 물류 센터 기반으로 업계 최초로 GV 물류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한 좀 재무제표도 좋고 좋은 회사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앞에서 2,000원대 있는 주식이 6,900원 거의 300% 갔는데 바닥을 짚고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급등이 예상되니까요. 자, 매수가는 2,900원, 목표가 3,500원, 1차 3,500원, 2차 4,000원, 자, 손절가 2,600원을 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건 11시 무방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바닥은 우리 최명성 위원이 이끌고 K뷰티는 실리콘2가 이끌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표가 3,500원 잡아주셨고요.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림파고 아이린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SL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SL은 최근에 이제 호소식이 있었죠. 실적 부분에서도 호소식이 있었고요. 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 시 조지아주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SL과 뭐 KB 오토시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SL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1조 원 이상 달성을 했고요. 연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동사가 어제장 종가 그리고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일단 부품 관련해서 생산 업체인데요. 우리 헤드라이터하고 후방 헤드라이터 그리고 후방의 램프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업체에서 7곳 중에 한 곳이 동사의 제품을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동사 제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램프 같은 거 자동차 부품이 82%, 뭐 11% 해서 거의 다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 그랜저,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등등 해서 동사의 계속 램프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수급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동사의 이제 매력을 이제 보신다면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GM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GM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300%대 이제 잡히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38,000원 이상 정고점 이상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매수가는 시가에서 이제 34,700원까지 오늘 저점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 러프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까지 새 위원들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K바닥 최명석 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즘 행보진이 어려운데요.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 3종목 30분 안에 공개하겠습니다. 또 요즘 실전 투자가 어려운데 실전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실전 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11시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최명석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탈출할 수 있는 새 종목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